개수가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래 우리는 개수를 이렇게 많이 늘리신 분이 결국엔 위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인 개수 늘리기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양방향으로 매매 가능하다. 근데 선물로 롱 갔다 숏 갔다 하면 이렇게 변동폭이 막 흔들릴 때는요, 롱도 물리고 숏도 물리고 그냥 다 손해예요. 여기도 청산 저기도 청산 헷갈린다고요. 근데 한쪽은 현물만 거래하는데 롱만 들어가고 한쪽은 선물만 거래하는데 숏만 딱 들어간다 그러면 분명히 개수가 늘어나거나 물리더라도 이쪽의 비중이 나의 자산이 크기 때문에 진짜 잘못 내가 여기 손절 못해서 막 쭉 올라가면 어때요? 쭉 올라갔어. 손절 못하고. 여기는 오히려 개수 주고 여기 있는 개수는 시세가 막 올라가. 이제 내 원화가 막 올라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해칭이 된다니까요. 이랬든 저랬든. 그러면 손해보지 않는 매매가 선물로 양방향을 할 게 아니라 현물과 선물을 적절하게 이렇게 이용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꼭 이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현물 거래하기는 여러분들이 추가해야 될 게 조금 더 있어요. 뭐냐면 이동평균선, 소위 말해 우리 차트 제일 밑에 보면 트레이딩뷰라는 거 있거든요. 또는 바이낸스라든지 여러분들 쓰는 거래소에 이동평균선을 120과 200짜리를 좀 추가해 보세요. 나중에 되면 얘네들이 그 현물 거래할 때 지지나 저항 역할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그래서 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L시그널이 뜨면 분할 진입하기, 과감하게 현물만 들어가. 왜? 현물이니까 레버리지 1이나 똑같거든요. 과감하게 들어가도 됩니다. 고야 라인 근처 어정쩡할 때 들어가도 돼요. 레버리지가 낮기 때문에 크게 손실 안 보고요. 조금 늘렸다 가도 크게 마이너스 안 보고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들어가도 되고, S 시그널이 뜨면 저점을 기대해. 그러니까 현물로 할 때는 S 시그널이 떴네, 내가 수익 중일 때 감사하게 S 시그널 뜨면 정리해야죠. 일부 정리하고 쭉 빠지는 걸 그냥 기대하시는 거예요. 왜? 내 개수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오는구나 라고 기뻐하시고, 선물에서는 숏 치면 오 개수 잘 늘어나는구나, 양쪽으로 그냥 기뻐 기다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큰 코인 하나, 소위 말해 현물 할 때 제가 이제 많게는 2개, 아니 정말 많게는 3개, 아니면 2개만 하라 그랬잖아요. 그 중에 잘 보시면 비트 같은 경우는 변동폭이 2~3%가 노멀해요. 근데 아까 제가 추천한 코인들 중에는 그 중에 하루에 5%씩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도지코인, 에이다라든지 가끔 가다가 솔라나 같은 경우도 위아래 폭이 합치면 한 5%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 코인 하나, 그 다음에 진짜 안정적인 비트코인 하나, 요렇게만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폭이 좀 있는 걸로는 현물 거래하면서 뭐예요? 달러가 됐든 원화 늘리는 그걸로 인해서 내가 모아가고 싶은 비트코인이 됐든 뭐가 XRP가 됐든 그런 코인을 늘리라는 거예요. XRP도 변동폭이 좀 있죠. 3~5%는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코인 개수 늘리는 걸로, 그런 걸로 원화 늘리기나 달러 늘리기로 해서 코인 개수기에 좀 쓰고, 그 다음에 내가 진짜 모아가야 될 코인은 무조건 숏만 들어가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 큰 하락과 긴 조정의 기간이 분명히 옵니다. 긴 조정의 기간은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진짜 지루할 정도, 도대체 언제 올라가 할 정도로 지루해질 수 있어요. 얼마냐면 거의 8개월, 10개월도 연속적으로 올 수 있습니다. 안 올라가고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런 장이 내후년이면 올 수 있습니다. 오래 안 걸립니다. 그러면 그냥 너무 그냥 선물만 거래해서 이제 올라가겠지 이렇게 해서 롱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다 청산당해요. 네. 그런 걸 제가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시장을 제가 다 겪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물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지지 부분인 긴장대 캔들이나 꼬리, 제가 잘 활용하나 있잖아요. 긴장대, 중간 끝, 뭐 이런 거, 꼬리, 중간 끝, 이런 걸 정말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코인 거래에 코인 마진과 해칭을 활용한다. 현물에서는 롱, 선물에서는 숏. 예시, 롱 시그널일 때 XRP를 현물로 500만 원에서 샀다. 예를 들어, 그럼 숏 시그널이 딱 뜨면 코인 M에서 500만 원에 해당하는 요 레버리지 포함입니다. 500만 원치 코인만큼 숏 치는 거예요. 이게 해칭인 거예요. 만약에 양쪽으로 딱 쳤는데도 반대로 가, 상관없어요. 올라가면 현금 늘어나고 얘는 약간 코인 손해는 보겠죠. 여튼 상관없어요. 하지만 확실하게 반대 시그널에는 정리를 해야 한쪽이라도 확실하게 시드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시드가 늘든 개수가 늘든 둘 중에 하나는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닥을 한번 잡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단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또 선물 쪽으로 막 가가지고 또 막 숏만 이거 안 돼요. 무조건 현물 비중이 무조건 커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선물은 여러분들이 또 이제 그 손절 못하는 병 도져가지고 손절 당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저 숏만 하는데 너무 쫙 가서. 근데 어때요? 여기서는 내 자산이 쫙 늘어나 있죠. 그러면 배라도 안 아프죠. 그리고 어떨 때는 확 떨어져 있어. 근데 내가 너무 떨어지는데 기뻐서 중간에 끊었어. 그런데도 10% 20%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현물 개수는 내 원금, 돈은 줄어드는 것처럼 보여도 개수제가 안 준다 그랬죠.
그때 정말 최악일 때 우리 프로들이라든지 우리 시그널이 이제 올라간다 이런 시그널 또 드릴 거잖아요. 그때 여기 있던 코인의 일부를 또 어때요? 또 선물로 올려서 그때 롱 치면 돼요. 진짜 대하락장이 끝나고 이제 추세. 왜 올해 같은 경우가 제가 작년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브리핑할 때 올 벚꽃 필 무렵쯤 되면 상승장이 올 것 같아요 라는 걸 저는 작년 12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진짜 4월 8일부터 벚꽃이 필 무렵부터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럴 때 현물에 갖고 있는 코인을 갖다가 선물로 딱 옮겨가지고 그때는 롱 배팅을 한다면 개수가 늘어나면서 시세까지 같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일부 20% 코인 잃었던 거 다 복구하고도 남을 만큼 개수가 늘어날 버릴 거예요. 왜? 제대로 된 상승장 만나면 30-40% 올라가 버리니까. 거기에 레버리지 2, 3 써버리면 내가 잃어버렸던 코인보다 몇 배나 더 벌잖아요. 시세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까먹은 거 아무 문제 안 된다. 그러려면 현물을 내가 많이 갖고 있어야지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복구도 할 수 있죠. 선물로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복구가 안 됩니다. 힘든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해되십니까? 네. 한번 실천해 보실래요? 네. 실천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차트를 그냥 뭐 랜덤으로 아무거나 그냥 이제 한번 눌러볼 건데 오늘도 뭐 우리가 또 뭐 실전 뭐가 있어가지고 뭐 이거 좀 코인이 막 떴던데 그 중에 제가 체인 링크 같은 것도 떴길래 제가 지금 이제 열어놓긴 했는데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딱 보면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기본 캔들 매매법이나 진입법이나 이런 거 다 알려드렸잖아요, 그죠?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새로 고침을 한번 딱 해보고 딱 이제 열어드릴게요. 자, 스마트 차트에서는 지금 L 시그널이 떴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육을 딱 해보면 L 시그널이 떴을 때 우리는 캔들 모양을 보고 올라가고 하다가 떴다. 이런 거 제가 가르쳐 드렸죠. 그러면 이 캔들을 하나로 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로 봤을 때 중간 정도인 요쯤, 그죠? 그 다음에 끝, 요 사이에 진입하면 좋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지금 이제 그 중간과 끝, 딱 중간 정도에 들어왔어요. 그럼 1차 정도 들어갔겠죠. 왜? LL이고 올라갈 거니까. 그리고 조금 더 떨어질 걸 감안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거미줄 치듯이 우리가 만약에 예약을 해놓는다고 하면 이렇게 좀 떨어졌다가 올라갈 걸 예측하는 게 우리는 LL이잖아요. 그죠? 그때 이렇게 이제 수익을 먹으면 된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이고요. 프리미엄 차트도 이왕이면 방향이 똑같으면 좋다라고 했습니다. 자, 프리미엄 차트에서도 이렇게 L 지금 3인가요? 예, L3가 떴습니다. 떴을 때 똑같은 방법으로 올라가고가 캔들 나왔으니까 이 차트만 볼 수 있는 분들은 이걸 갖다가 하나로 보고 가운데 거의 고야 라인이죠. 끝. 여기에서 분할로 내가 들어가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반등. 내 어떤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죠? 어렵나요? 네, 안 어려워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우리 매뉴얼대로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랜덤으로 그냥 아무 코인이나 한번 또 볼게요. 그냥 아무거나. 자, 이 코인 LL입니다. 자, 이 코인 LL이고 얘 같은 경우는 4개네요. 그죠? 연속적으로 4개가 하나가 되면서 LL이 떴습니다. 그러면 얘도 요 4개를 전체를 하나로 보고 가운데 정도인 여기 지금 이제 1차 정도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끝을 생각해서 여기에 분할로 해서 아직은 SS로 안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내려왔다가 반등하겠지라는 걸 먹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게 고야 라인보다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 라인이라고 이 스마트 차트 기준으로 설명드린 거예요. 스마트와 고야의 정배열인데 간격도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과연 올라올까? 라는 걸 여기서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고야 라인보다 캔들이 위에 있으면 별로 크게 고민할 건 없어요. 근데 지금 고야 라인보다 너무 지금 연속적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론상은 요 정도에 왔다가 올라갈 수 있다. 그럼 어디까지? 고야 라인 정도까지만 왔다가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상하시고 롱으로 아직 SS로 안 바뀌었으니까 들어가는 건 몰라도 저 같으면 고야 라인 아래로 빠졌기 때문에 저는 안 들어갈 거예요. 저는 고야 라인 아래로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단순 시그널을 이제 해석하는 건 이렇게 가르쳐 드리지만 판단하는 것도 뭐 이럴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배우십시오. 그리고 이 프리미엄 차트에서는 S라는 시그널이 여기서 벌써 떴어요. 그죠? RL이라는 시그널이 먼저 떴고 제가 RS라는 시그널도 얘기했죠. 요 RS라는 시그널이 뜨면 바로 떨어질 확률이 최근에는 반 정도 나왔다. 근데 반은 최근에 고점이죠. 고점까지는 한 번 더 올라갔다가 떨어진다. 어찌 보면 한 번 더 올라갔다가 비슷하지만 결국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용하시는 시그널입니다. 자, 그리고 S라는 시그널이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고야 라인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얘는 좀 더 떨어질 것으로 우리가 예측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아까 스마트 차트는 LL이었지만
고야라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제가 꼭 고려해야 된다라고 한 것처럼 오히려 지금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을 우리가 예측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혼자 떠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어떨지. 자, 스마트 차트만 보시는 분들 이것만 어떻게 해석할까요? 자,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자, 하락, 하락. 자, 이것도 보면 올라가고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죠? 여기를 하나로 보라고 했습니다. 여기의 중간 정도는 거의 고야 라인입니다. 그리고 끝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롱으로 들어가도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뭐 걱정 없어요. 왜? 그냥 그렇게 떨어진다고 매뉴얼화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반등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LL이라는 신호를 보고 여러분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여기 라인에서 딱 마지막 매수를 걸어놓고 여기서 반등한다면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보다 빠지잖아요. 과감하게 손절을 고려해야 된다. 이유는 고야 라인보다 더 아래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손절해야 되나? 라는 걸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좀 더 뒷받침해 줄 것 같으면 프리미엄 차트에서도 S 시그널이 유지돼야 됩니다. 그죠?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얘는 L2가 그러니까 거의 스마트 차트랑 비슷해요. 그죠? L2가 떠 있고 똑같은 방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 가장 아래쪽 그죠? 여기고 여기 녹색도 손절 라인이잖아요. 이 부분을 뚫지만 않는다면 버텨도 됩니다. 근데 뚫는다면은 손절. 그러면 저 같으면 여기에서 그냥 롱으로 일단 한번 들어가 볼 것 같아요. 손절할 요랑하고 왜? 손익비가 손절은 되게 짧게 잡을 수 있으니까 올라가면 뭐 더 먹을 수 있으니까 저는 시드를 요 밑에쯤에서 일부 시드는 저는 충분히 들어갈 수도 있다. 다만 요 밑에가 뚫리면 저는 과감하게 바로 손절하겠다. 더 안 보고 그렇게 저는 거래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하는 XRP 한번 보겠습니다. XRP 지금 어떤지. 자, XRP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XRP. 자, 스마트 차트는 SS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시그널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해야 되겠죠. 그거에 대한 뒷받침이 SS이기도 하고 지금 고야 라인을 이제 막 뚫으려고 해요. 그러면 지금 바로 딱 들어가는 것도 뭐 괜찮습니다. SS니까 들어가서 짧게 왜냐하면 여기서 떨어지려고 하다가 못 떨어졌고 또 떨어지려고 하다가 못 떨어졌고 그러니까 여기가 어찌 보면은 되게 단기 저점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숏 건다 하더라도 짤목 하든지 차라리 여기를 뚫고 내려갈 때 오히려 그때 해도요 1% 또 먹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든 지지라는 게 있으면 그 지지를 뚫고 내려갈 때는 좀 더 큰 하락이 나와요. 네, 긴 장대 음봉이 나오든지. 네, 그래서 지금 얘만 해석한다 그러면 원래 SS였고 고야 라인을 뚫고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 숏 1차 또는 차라리 이 흰색 부분보다 더 떨어질 때 추격 매수라고 하죠. 예, 공매도를 그냥 해버리는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현물 거래, 저는 현물 거래 위주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떨어질 때는 우리한테 매수 기회라고 했잖아요. 제가 아침마다 브리핑할 때 어떤 기준으로 매수 자리를 알려드리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보면 떨어지려다가 제가 지금 좀 채널 같은 거 다 지워버릴게요. 깨끗하게. 자, 치우면 여기서부터 떨어지려고 하다가 못 떨어졌죠. 여기도 떨어지려고 하다가 못 떨어지고 여기도 못 떨어지고 그러면 가장 못 떨어진 부분을 이렇게 다 그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 이하로 지금 최근 들어서 빠진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저기가 빠지나 안 빠지나를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매수 자리가 될지 안 될지. 그런데 다음에도 계속 이제 하는데 이 부분을 빠지지 않고요. 제가 고야 라인만 만약에 긋는다면 여기는 없네. 고야 라인보다 다시 딛고 올라서 버리면 더 이상 안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뚫고 내려와 버리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브리핑할 때도 이런 긴장대 같은 걸 찾으라 했어요. 그죠? 그러면 긴장대의 중간, 긴장대의 끝, 요 사이가 여러분들한테 현물 1차 매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빠진다면, 요거를 빠진다면, 그러니까 지금은 롱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안 사겠죠. 기다려야 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린 매매법이라면 여기서 위로 올라올 때는 L 떴다. 그러면 저는 다시 현물 매수로 현물 시드를 쓰겠죠. 근데 S니까 저는 이 시드를 지금 갖고 있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여기가 아니고 내가 그냥 판단하는 게 아니라 최소 여기까지 올 때까지. 그러면 여기 위에서 어디선가 팔았다면 여기서 사면 개수가 분명히 늘어날 거잖아요. 자, 여기가 1차 매수 자리고 그 다음에 2차는 어딜까? 2차는 여기에 또 긴 장대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긴 장대와 이렇게 연속적으로 되면 여러분들은 못 찾아요. 애매해서 어딘지. 이럴 때는 어떻게 찾냐 하면 제일 밑에 있는 트레이딩 뷰 있죠. 트레이딩 뷰 가서 최소 4시간 정도로 바꾸는 거예요. 최소 4시간.
이렇게 바꾸면 긴장대의 아까 중간과 끝 이런 부분 있죠. 그 다음에 얘도 길잖아요. 여기에 중간과 끝 이런 식으로 2차, 3차가 4시간으로 만들면 또 보여요. 아까는 왜 연속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4시간을 줄여버리니까 긴 거 하나와 요거보다는 좀 짧은 거 하나 딱 2개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중간과 끝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자리에서 현물 매수를 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부 현물 매수할 때 파란 돈을 요런 자리에서만 매수하고 그 다음에 또는 L 뜰 때만 매수하고 S 시그널 뜰 때는 선물에서 지금 S잖아요. 지금 고양 라인보다 뜨고 내려가고 있잖아요. 지금 숏 칠 때고 그래서 떨어질 때 코인 개수 미리 늘려놓고 더 떨어졌을 때 현금 갖고 있는 걸로 사버리고 이렇게 이제 하라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 한번 볼까요? 비트코인 방향성이 비트코인이 중요하니까.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딴 코인에 비하면 지금 힘이 좋네요. 안 떨어지고 있고 LL이고요. 계속해서 지금 고양 라인 근처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맴돌고 있습니다. 아직도 밑에 RSI 시그널도 L이기 때문에 아직은 상승이다. 단 고야 라인 근처까지는 언제든지 조정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프리미엄 차트에서는 L2가 떴고 RS가 한번 떴지만 여기는 이제 손절을 했어야 되네요. 말씀드렸죠? RS가 뜨면 최근의 고점, 이 고점을 뚫어버리면 손절하라 이런 얘기 했습니다. 약 뭐 1% 정도. 근데 이제 비트코인 1%는 좀 클 수도 있는데 여튼 RS가 뜬 최고점 기준에 1%가 벗어나면 과감하게 손절해라. 왜? 더 오를 거니까. 근데 여기는 더 올랐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손절하는 게 맞았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해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고야 라인 아래로 떨어지면 몰라도 그거 아니면 비트코인은 다시 반등 나온다. 자, 여기서 만약에 S가 스마트 차트에서 먼저 떴다. 그러면 나는 어디서 우리 그 선물에서는 예를 들어 코인 개수 모으기 숏 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 나 모으겠다면 그러면 현물은 어디서 매수할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어디서 매수할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때 보통 이런 SR 이런 기능도 커서 여기서 매수해도 되고요. 그거 아니고 또 긴장대나 이런 거 좀 찾고 싶다. 그러면 이런 이제 4시간 봉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4시간 봉으로 바꿔도 지금 어정쩡해요. 긴장대는 나와서 아 여기겠구나라고 하는데 여기와 여기가 너무 길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헷갈리면 또 1일봉으로도 바꿀 수도 있어요. 1일봉 이렇게. 자, 1일봉으로 바꾸면 그냥 긴장대는 명확하게 그냥 나와요. 아까 4시간 봉도 사실 나왔지만 자, 이 긴장대가 여기 하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또 내려오는 지지가 될 수 있어요. 긴장대를 보면 떨어지는 자리가 가운데와 끝까지도 떨어질 수 있지만 제일 위 꼭대기 있죠. 클로즈 가격. 종가는 또 지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될지 여기서 제가 끌어올리면 여기 가운데가 될지 얘를 좀 더 끌어올리면 여기가 될지 여기가 제대로 S가 떠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요런 때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현물에서 일부 수익을 냈던 걸 현물로 갖고 있으면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런 자리 올 때까지는 냅둬라. 또는 다시 L로 바뀌었을 때 그때 또 다시 투입해라. 그래서 또 수익을 보는 거예요. S가 뜨면 숏만 들어가고 L이 뜨거나 숏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을 때는 요런 자리만 찾아서 그 지지죠. 지지만 찾아서 매수할 준비하고 요것만 반복하시는 양쪽으로. 네. 자, 또 이제 샘플링으로 뭐 A다 이런 것도 한번 볼게요. 솔라나 한번 볼까요? 자, 솔라나는 지금 또 L이라는 시그널입니다. 지금 S 떴다가 얼마 못 떨어지고 떨어지긴 떨어져서 얼마 못 떨어지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어차피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얘도 우리는 여기까지는 떨어질 걸 예측할 수 있죠. 그죠? 올라가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가운데는 여기고 그럼 1차는 매수가 됐을 것 같고 요런 데를 우리가 시드를 해서 반등 나오겠거니 하고 이제 LL로 우리는 거래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현물 한다면 저렇게 하라는 거예요. 프리미엄 차트도 LL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만약에 SS로 바뀌었다 라고 하면 선물에서는 그 코인 해당하는 코인을 SS 숏으로 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올라가고 하는데 어디가 지진지 저항인지 헷갈리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SR 기능을 하든지 이렇게 4시간 봉을 맞추면 여기에 긴 장대 같은 게 이렇게 딱 보여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중간은 거의 아까 여기 끝부분이고 끝 요런 데서 한 140불. 제가 오늘 아침에 솔라나가 약 140불 지지가 중요합니다라고 했던 게 요거 보고 한 거예요. 요거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아마 136불에서 뭐 얼마 사이다라고 했던 게 여기가 133불에서 136불이 여기 긴장대 중간과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브리핑할 때 133불에서 136불 사이 다음 지지다라고 했던 게 요런 근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브리핑을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브리핑이 그냥 제 마음대로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요런 걸 다 보고
그 자리를 보고 여러분들한테 떨어진다면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고 올라가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게 이런 캔들, 꼬리나 지지 저항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체크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오늘 교육은 사실 제가 뭐 항상 했던 말을 하기 때문에 뭐 더 많이 할 건 없고요. 또 너무 디테일하게 할 것도 아니라 L이 뜨고 프리미엄 차트도 L이 떴으면 그냥 관점을 롱으로 가는 거예요. 단 고야 라인은 우리가 매매 기준선이니까 좀 중요하게 좀 생각하면서 그래도 L로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뭐 머리를 좀 더 써야 되겠죠. 하지만 기본적인 시그널 방향대로 LL이다, SS다, L123다, S123다 그거에 따라서 일단 그 방향대로 가되 진입 방법만 캔들이 연속적으로 뜬 거냐, 긴장대냐, 횡보냐 제가 가르쳐 드렸죠. 그런 거에서 진입 타점을 잡으시고 반대 시그널 뜨면 확실하게 정리하고 근데 현물 비중 이만큼, 선물 비중 요만큼의 레버리지 요것만 활용해서 딱 특정한 코인, 난 XRP다, 비트다, 이더다 딱 정했으면 그것만 계속하고요. 현물에서 다른 코인, 변동성 큰 거 있죠. 그걸로는 원화 늘리기가 됐든 달러 늘리기가 됐든 요것만 활용하라는 거예요. 개수 늘리기 하나의 변동성으로 그냥 달러 늘리기, 원화 늘리기로 하나 정도 요렇게만 비중을 시드를 막 너무 다양하게 분배하지 말고 진짜 집중해서 2개, 정말 나 자신 있는 거는 3개 정도에서 그 이상은 포지션을 들어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현물을 하시긴 해요. 근데 했는데 L이 떴다고 해서 들어갔어. 그럼 정리를 해야 되는데 깜빡하고 못했어요. 자 S가 떴어요. 그러면 어때요? 아이씨 정리했어야 되는데 이럴 거잖아요. 근데 물렸어. 그럼 어때요? 계속 기다려. 근데 그때부터 하락장이 8개월 와버렸네. 그러다가 구독기 끝나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리 안 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의 기회가 없어요. 차트를 계속 남들의 시그널 보고 들어갔네 만에 이제 시그널 떴는데 어떤 분은 운 나쁘게 잘못 걸려서 하락장 초입에 딱 들어와 버리잖아요. 물렸는데 정리하세요 해도 정리를 안 하잖아요. 계속 거래는 못하고 언젠가는 복구되겠지 해서 1000불짜리 구독기간 끝나고 3000불짜리 구독기간 끝나고 그 다음부터 상승이 오면 난 끝나버린 거예요. 차트를 못 보고 그냥 버리는 분도 저 봤어요. 네, 봤기 때문에 현물 거래하면 지루함을 이겨내라고 하고요. 손절을 확실하게 하라는 게 이상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 들어와 버리면 타이밍이 잘못 맞으면. 그래서 과감하게 100% 손절 못 하겠거든 10%든 20%든 그거라도 끊어서 개수 늘리기가 진짜 10%든 20%든 개수 늘릴 수 있잖아요. 그 돈으로 정말 늘어나는구나라는 걸 말로만 듣고 이론적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꼭 좀 실천해서 진짜 이 말이 맞구나라는 걸 좀 느끼고 과감하게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번 올 하반기 또 빠르면 하반기 또는 늦으면 내년 초에 봄이 될 것 같은데 그때 돼서 상승장 올 때 선물 거래 하시는 분보다 현물 거래를 지금부터 꾸준하게 어찌됐든 개수를 좀 늘려 놓으신 분은 다 해피해집니다. 네, 다 해피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방법을 썼으면 좋겠고 생계형 투자자들 같은 경우가 조금 안타까워요. 왜? 현물로만 하면은 정말 그게 안 되거든요. 안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물을 보관 꼭 하셔야 돼요. 일부러. 그래야 나중에 잘못되더라도 이걸로라도 다 복구할 수 있는 어떤 시드가 현물을 갖고 있으면 되는데 그거 아니라 이거 또 잃었네 또 선물 가고 또 조금 잃었네 선물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시드는 어느 순간 없어져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물의 중요성을 오늘은 꼭 얘기하고 싶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물의 오늘 장단점 다 알려드렸고요. 어떻게 양방향으로 매매하시면 좋겠다 등등 다 말씀드렸으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다음에 저를 만나거나 강의할 때 그렇게 해봤더니 괜찮더라. 근데 그렇게 해봤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걸 질문을 차라리 하세요. 그래야 제가 더 알려드리잖아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뭐 잘하고 있겠거니 생각하고 또는 내 말을 안 듣겠거니 생각하고 제가 더 가르칠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든 해봐야 피드백도 오고 질문도 나오고 장점도 내가 장점을 찾았으면 여러분들이 또 이게 정말 맞더라라고 또 소문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좀 더 안정적으로 하니까 선물 비중은 작게, 현물은 많이 해야 된다. 이거 꼭 좀 기억하시고 모두 다 그렇게 해서 나도 내 주변에 소개한 분들도 다 자산 잃지 않고 다 재산이 늘어나는 그런 EX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